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trial fibrillation에 있어서 뉴 트렌드와 트리트먼트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엑스버트 트라이얼하고 벤처 AF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Fib 환자에서의 카디오 버전은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의 하나로서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카디오 버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파마콜로직이 있고 하나는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카디오 버전은 리듬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페리카디오 버전 기간에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 전에 적어도 3주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거나 T로 LA 어펜디지 스럼버스를 익스클루전 한 다음에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엑스버트 트라이얼은 엑스버트 트라이얼이 이제 시행되게 된 배경을 보시면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제 AFib 환자에서 카디오 버전 전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3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warfarin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면은 한 1% 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티코아귤레이션 하지 않고 카디오 버전 하게 되면 5에서 7%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바이타민 K가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이제 현재 노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노악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적다라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로켓 AF 트라이얼, 즉 리바록사반을 가지고 한 이 로켓 AF 트라이얼에서는 카디오 버전한 환자의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런 스터디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버트 트라이얼의 목적은 원스 데일리 리바록사반을 이제 복용하면서 이제 카디오 버전 했을 때 이 리바록사반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보는 것입니다. 스터디 드럭은 이제 리바록사반 20mg QD 그리고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즉 월파린 타겟 INR 2에서 3 사이로 맞추었고 리바록사반의 경우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에서 49 정도로 모더레이트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15mg QD로 감량을 하였고 적어도 80% 이상 복용을 하였을 때 우리가 컴플라이언트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월파린의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INR을 체크를 하였고 카디오 버전 전에 적어도 3주 동안은 INR이 2 이상 유지되었을 때 카디오 버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스터디 디자인 보시면은 이제 랜더마이즈 오픈 레이블 트라이얼인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보시면 18세 이상 넌 밸뷸라 AFib 48시간 이상 지속이 되었고 스케줄드 카디오 버전의 경우에 인클루전 하였습니다. 카디오 버전 하는 스트래티지는 얼리와 딜레이드 두 가지가 있었고 얼리의 경우는 이제 TE를 통해서 어펜디지 스럼버스가 익스클루전 된 환자들이 이제 이쪽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랜덤은 이제 리바록사반이 2,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1, 2대 1로 랜더마이제이션 되었고 스터디 트리트먼트 기간은 1에서 5일 하였고 카디오 버전 시행 후에 약 6주 동안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딜레이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이제 TE를 하지 않고 안티코아귤레이션 적어도 3주 이상 유지한 스트래티지인데요. 역시 리바록사반과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2대 1로 랜덤하였고 카디오 버전 시행 후에 6주까지 이제 환자를 팔로우업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는 스트로크, TIA, 넌 CNS 시스테믹 엠볼리즘,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를 하였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는 이제 메이저 블리딩이었습니다. 스터디 파퓰레이션 보시면 약 1,500명이 랜더마이제이션 되었고 2대 1로 랜덤을 하여서 리바록사반 그룹에는 약 1,000명,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군에는 약 500명이 인롤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은 큰 차이는 없고 최드 베스크 스코어는 2.3점으로 비교적 하이 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리바록사반 그룹에서는 0.5%,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룹에서는 1%의 인시던스가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가 발생하였고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진 않지만 약간 리바록사반의 페이버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메이저 블리딩 이 리바록사반 그룹에서는 0.6%,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룹에서는 0.8%로 통계적인 큰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타임 투 카디오 버전을 보시면은 이제 얼리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딜레이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리바록사반 그룹에서는 약 20일, 와파린 그룹에서는 한 30일 정도 타임 투 카디오 버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와파린 그룹에서는 이제 INR이 잘 유지가 될 때까지 카디오 버전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자 수로 보면은 약 스케줄드 카디오 버전, 즉 예정된 날짜에 카디오 버전을 시행했던 환자들이 리바록사반 그룹에서는 77%, 와파린 그룹에서는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이 엑스벌트 트라이얼은 첫 번째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고 AFib 환자 카디오 버전 하는데 노악을 사용한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었고 와파린과 비교해서 비슷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를 보였고 또한 그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타임 투 카디오 버전의 경우에는 딜레이드 스트래티지에서 보면은 와파린 그룹보다는 리바록사반 그룹이 타임 투 카디오 버전의 기간이 더 단축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AFib 환자에서 일렉티브 카디오 버전 하는 경우에 이제 리바록사반 20mg QD가 이제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에 비교해서 세이프티나 에피커시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벤처 AF 트라이얼입니다. 이제 벤처 AF 트라이얼은 이제 카테터 블레이션 전후에 이제 노악을 쓰고 와파린을 쓴 이제 그런 스터디인데, 이제 어블레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노멀 사이너스 AFib 환자에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리는 유용한 프로시저이고요. 카테터 어블레이션 역시 효과적이긴 하지만 페리 프로시저 스롬보 엠볼릭 또는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로시저 전후로 와파린을 INR 2에서 2.5 사이로 맞추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 AF 트라이얼은 카테터 어블레이션 한 환자에서 이제 노악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본 스터디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그 AFib으로 스케줄드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uninterrupted 리바록사반과 uninterrupted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스터디 디자인 보시면 이제 랜더마이즈 멀티센터 트라이얼이었고, 환자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보시면은 이제 파록시말, 퍼시스턴트,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non-valvular AFib 환자이면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가 인롤이 되었고, 환자가 T를 하거나 아이스를 통해서 어펜디지 스트롬버스가 익스클루전 되면은 이제 얼리 스트래티지로 갔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그 전에 하지 않았거나 너무 기간이 짧으면 딜레이드 스트래티지 그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 3주 이상 충분히 됐던 환자들에서는 환자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얼리나 딜레이드 스트래티지 암으로 갔고, 양쪽 다 리바록사반과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모두 1대1로 랜덤이 되었고, 얼리의 경우는 한 1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카테터 어블레이션 시행하였고 한 달 정도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약 4주에서 5주 동안 스터디 드럭을 이제 복용하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였고 30일 한 달 정도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말씀드렸고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스트로크나 TIA, 스테이터스 에필lep티커스가 있는 경우, 또는 12개월 이내에 메이저 블리딩 또는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 최근 6개월에 메이저 서저리를 받았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MI, 6개월 이내에 캐비주를 받았던 경우, 넌 카디악 또는 리버서블 코즈에 AFib이 있는 경우,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익스클루전 하였습니다. 환자 플로우를 보시면은 모두 한 250명 정도가 인롤이 되었고 1대1로 랜덤을 해서 리바록사반 군에 약 한 110명, 그리고 와파린 그룹에서 한 100명 정도 최종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페이션트 데모그래픽스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고 최대 베스크 스코어는 1.5점, 1.7점 정도로 한 인터미디엇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헤파린 리ኳ어먼트나 ACT 레벨을 보시면 이제 프로시저 하는 동안에 이제 헤파린을 계속 인터미턴트 인퓨전 하게 되는데 리바록사반 그룹에서 바이타민 K 그룹보다 유의하게 헤파린 리ኳ어먼트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CT 레벨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블리딩 이벤트 보시면은 리바록사반 그룹에서 21명,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룹에서 18명으로 큰 차이는 나 보이진 않고요.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 보시면은 리바록사반에선 제로 없었고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에선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 통계적인 이제 분석을 하진 못했는데 N수가 많지는 않고 또 인시던스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한 값을 획득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인 분석은 하지 못했고요. 어떤 그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가 이제 생긴 이제 비율을 보시면 약을 끊을 정도의 어떤 애드버스 이벤트가 생긴 경우에는 이제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가 생긴 경우에도 역시 warfarin 그룹이 더 많았습니다. 이 벤처 AF 트라이얼의 그 리미테이션은 이제 스몰 샘플 사이즈 그리고 이벤트가 너무 로우 인시던스라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하진 못했고요. 오픈 레이블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점은 이제 노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었고 여기에서 나온 이벤트들이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와 비교적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벤처 AF 트라이얼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테터 블레이전을 대상으로 한 카테터 블레이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노악 첫 번째 노악 스터디였고 익스플로러티브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리바록사반 그룹에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언인터럽티드 리바록사반이 warfarin에 비해서 카테터 블레이전 전후에 에피커시나 세이프티가 컴패러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